우리 두뇌에는요, 까나리아가 살고 있어요. 두뇌에 까나리아. 이게 뭔 소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부들이요. 지금 말고, 옛날 광부들은요, 탄광에 들어갈 때, 이렇게 까나리아 새를 들고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새소리 듣고 싶어서 데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자, 까나리아는요, 그 탄광에 나오는 독가스죠, 독가스. 독가스에 엄청 민감한 새래요. 그래서 이 광부가 이 새를 데리고 간 이유는 새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 그러면 무슨 말이죠? 독가스가 누출됐다. 그럼 광부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용도로 까나리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나리아가 우리 두뇌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뭘까요? 우리 두뇌에도 이런 까나리아가 있어. 다시 말해 뭐냐면 바로 읽는 뇌예요. 읽는 뇌. 나의 뇌가 잘 읽고 있으면 나의 뇌는 건강한 거예요. 독가스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읽고 있지 않아. 뭐가 읽는데 너무 힘들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뇌 속에 살고 있는 까나리아가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등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와, 그렇죠. 읽는 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읽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아니 말하기도 있고 쓰기도 있고 많은데 유독 왜 읽기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읽기 능력은요. 후천적 능력이에요. 후천적. 타고난 게 아니야 이거는. 자, 말하는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왜? DNA에 그 청사진이 있대요. 그런데 무언가를 읽는다는 건요. 가르치지 않으면 후천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습득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우리 DNA에 이게 없어. 정말요? 예, 없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읽기와 관련된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고 모두 동등한 거야.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백지야, 백지. 읽기와 관련된 모든 능력은 모든 인간이 다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어떻게 읽기 방법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읽기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집안 배경, 엄마, 아빠, IQ 상관없어요. 읽기는. 왜? DNA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되게 희망적인 건 뭐냐면 내가 비록 책은 잘 못 읽었어. 그죠? 나는 비록 못 읽었지만 내 아이는 읽기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그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잘 읽는다는 건 사고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읽는다는 건요, 소리 내서 문자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요약할 수 있고 이해하고 핵심 찾는 거. 그게 바로 읽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책 보시면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왼쪽에 있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책으로라는 책은요, 그 메리언 울프라는 엄청 유명한 읽기의 권위자, 세계적인 권위자가 두 번째로 쓴 책인데, 책이 쉽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책은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책은 거의 논문입니다. 논문. 저 이 책 3번 읽었는데요. 머리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나 진짜 학구적으로 뭔가 연구해 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한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요 두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건 양손잡이 읽기다라고 해요. 양손잡이 읽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기기는요. 이것 때문에 애들 문해력 떨어졌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사교성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렇다고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공지능도 지금 막 점점 더 좋아지는데 이 판국에 아이들한테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디지털 기기가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읽기로, 책 읽기로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가면요. 핸드폰으로
또는 스크린으로 글을 읽을 때와 종이로 읽었을 때 뇌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이로 읽으면 훨씬 기억이 잘 돼요. 핵심도 더 잘 찾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장을 넘기면서 책을 읽잖아요. 일단 뭐죠? 만져요. 책을 만져요. 촉감이 느껴져요. 나무의 결이 느껴져요. 그리고 종이 냄새가 나요. 또는 기름 냄새가 나요. 새 책은 새 책 냄새 나고요. 오래된 책은 오래된 책 냄새가 나잖아요. 후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으면 후각, 촉각, 시각이 작동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로 무언가 우리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읽잖아요. 스크롤을 하거나 옆으로 넘기거나 이거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이책을 넘기면서 우리 뇌는 부피감을 느낀대요. 아, 이 정도 읽었구나. 아, 중간 정도 읽었구나. 이만큼 남았구나. 어떤 물리적인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처음, 중간, 끝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 아, 이 내용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 기기로 읽었을 때는 이 공감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이쪽에서 읽었는지 어느 쪽에서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책의 전반적인 흐름이 잘 꿰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지금 알파 세대들에게 종이책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태블릿 PC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요 디지털 기기로 학습을 할 때는 이런 전략으로 읽기를 가리키고 종이로 정보를 또는 종이로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이런 전략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달라. 디지털 기계냐 종이책이냐에 따라서 읽기 전술 전략이 달라집니다. 책으로 읽었던 전략을 디지털에 이용할 수 없고요. 디지털에서 이게 했던 방법을 책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확실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종이책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디지털 기기도 잘 읽는데요. 그런데 디지털로 읽은 사람은 그것만 한 사람은 종이책 잘 못 읽는데요. 헐. 그래서 권위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둘 다 가르쳐야 된다. 둘 다. 둘 다 가르쳐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챗 GPT 말고, 챗 GPT가 빙이죠. 빙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저는 꼭 굳이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빙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인공시대에 너 같은 아이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내가 굳이 책을 읽어야 될까? 유튜버하고 너하고만 대화를 하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빙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또는 유튜브도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한 도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책 읽기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책을 읽든 나에게 물어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건 당신이 선택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책을 읽으면 어떤 도움이 있는데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게 쭉 나온 거야 이게. 챗 GPT가 이렇게 저에게 답을 줬어요. 이렇게 쓱 보세요 여러분. 쓱. 자, 창의력 키워주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 키워주고요. 의사소통 능력 키워주고요. 공감 키워주고요. 인내심 키워주고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법까지 알려준대. 헐.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예. 예, 챗 GPT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에 다 검색을 해서 저에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능력이 뭐죠, 여러분?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공감, 인내심. 이게 바로 자연지능이에요, 자연지능.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말이 반대되는 말이 자연지능이거든요. 자연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지능? 이게 자연지능이에요.
자, 책을 읽으면요. 이런 게 능력이 개발된대요. 향상된대요. 근데 이 능력이 바로 자연지능인 거야, 자연지능. 우와.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교육계는 자연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능력이니까. 그리고 이 자연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연지능을 키울 수 있는 게 뭐냐? 너무나도 쉬운 게 독서라는 거예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돈도 안 들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잘 안 하려고 하고. 그죠? 그게 독서라는 거예요. 자, 자연지능이 되게 중요하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카이스트 교수 보셨죠? 이분 유명한 분이시죠? 예,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인데요. 유튜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검색의 시대는 끝났어요. 챗 GPT가 나온 이후 검색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의 알파 세대는요. 10년 후에는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알파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줄 알아라. 왜? 내가 은퇴할 때 되면 그죠? 이제 인공지능과 나는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의 20, 30대는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인공지능을 써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의 10대 애들은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가르쳐. 얘네들은 이제 10년 후에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경쟁해야 돼, 인공지능과.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팩트를 가르쳐주는 교육은 삽질을 알려주는 거다, 삽질. 네? 팩트를 알려주는 거는 삽질하는 법을 알려준다. 지금 인공지능이 불도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팩트를 알려준다면 그 게임이 되겠냐? 경쟁이 되겠냐? 여러분 그런 교육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꼭 보세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분은요, 286년 만에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의 콜롬비아 대학의 여자 총장이 되셨대요. 우와, 오래 되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련이 있고 현재의 직업은 두뇌와 관계가 있고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발 하랄이다. 저는 이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책이 좀 어렵긴 해요. 정말 이 사람 책을 읽으려면요. 정말 투쟁하듯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죠. 자, 호모 사피엔스가 올해 4월에 어린이용으로 나왔어요. 어린이용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 유발 하라님, 당신은 챗 GPT를 해보셨습니까? 챗 GPT를 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정보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거는요. 첫째, 이 정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둘째,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보는 넘쳐나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뭐 정보가 팍팍 나옵니다. 근데 그 정보를 통찰을 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우와. 왜? 그걸 인공지능이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꾸준히 학습하고 계속 변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연지능을 개발하려면 첫째 명상, 둘째 독서, 셋째 감수성.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상이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고 세계의 석학들도 명상 많이 합니다. 자,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명상을 하면요. 내면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의 뇌가 밝아지면서 이 나의 뇌와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명상이고요. 독서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하는 게 독서예요. 나 하나의 이 뇌는요. 인공지능과 결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인지 능력이 인공지능과 겨룰 수 없어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 훌륭한, 나보다 앞서게 사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의 지혜를 나의 뇌와 연결할 수 있는 게 독서예요. 그럼 내가 독서를 훌륭하신 분들과 한다는 건 그분의 뇌와 연결한다. 나의 뇌 용량이 커지고 이 인지 능력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서 능력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감수성은 뭐냐면요. 느끼는 거죠, 느끼. 자, 인공지능은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간 정도의 느낌은 이 친구가 글을 씁니다. 그런데요. 정말 직접 체험을 하고 느껴야지만 나만의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야지만 나만의 관점이 생겨요. 나만의 관점이 있다는 건 탁월할 수 있다. 자, 챗 GPT가 나와서 대부분은 중간 정도까지는 다 가요. 중간 정도까지. 그때 탁월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챗 GPT가 나왔는데 의사가 없어질까요? 의사 없어지지 않아요. 변호사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수요가 줄 뿐이에요. 지금은 의사가 10명이 필요해.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의사가 2명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8명은 누가 한다? 인공지능이 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10명이 필요해요. 근데 앞으로 10년에는 변호사가 2명만 있으면 돼요. 탁월한 변호사 2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8명이 하는 일은 인공지능 변호사가 한다. 예. 그래서 정말 탁월할 수밖에 없다. 그 탁월함을 끌어내는 건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끌어내야 되고 나보다 앞서 나가신 선인들의 지혜를 공유받고 나만의 느낌을 키워나가면 그 탁월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